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국내 스타트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윤종영 국민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행사를 꽤 오래전에 이제 기획을 하시고 조은희 대표님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존경하는 조은희 대표님이 말씀하시길래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얘기 할까요? 그랬더니 이런 제목을 하시라서 이거 제목을 이제 조은희 대표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네. 그리고 참 영광인 게 사실 제가 이제 뭐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어떤 발표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님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실제로 판사님이 나오셔서 또 그런 얘기 직접 해주시니까 참 새롭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챗 GPT 생성형 인공지능에 정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혹시 이 지금 표지의 뒷무늬가 왜 제가 저걸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챗 GPT 메인 화면에 그냥 그거를 따와왔습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없겠죠. 제가 잠깐 쓰는 거라서. 저기 로펌에서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제가 신경 안 썼는데.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있었고요. 한국에 거의 15년 이상 IT 컨설팅, IT의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야후 또는 여러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온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잠깐 운영하기도 했었고, 한국에 와서 이제 팁스타운, 우리나라 가장 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팁스타운 센터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AI 양재 허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기관이고, 국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까지 했었고요. 지금 이제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교수로 지금 한 6년 정도 하고 있고, 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 투썸 캠퍼스와 함께 투썸 AI 스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떤 전문적인 AI 개발 지식보다는 실제로 이제 AI 챗 GPT 리터러시 또는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AI의 좀 더 대중적인 활용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투썸 AI 스쿨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저의 소개였고요. 제가 나눌 이야기들은 이렇게 가는데 스타트업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주제 큰 키워드는 이제 법일 텐데, 또 디라이트가 또 여러 스타트업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은희 대표님께서 이 주제로 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충실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인공지능이 워낙에 이제 핫한 키워드가 됐고, 오늘 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비 오는 평일 오후에 이렇게 여기 오셨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지막 발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쓴 글인데, 제임스 바랏이라는 작가는 이분은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으로 본 건데, 그래서 이 책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거 역사만 얘기하다 보면 몇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지막 발명이란 건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지막 발명이다. 어떤 의미로 이 저자는 이런 타이틀을 붙였을까요?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발명할 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크리님께서도 AGI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도저히 앞날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여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1900년 부활절 아침에 뉴욕 5번가의 퍼레이드고,
오른쪽의 사진은 13년 후에 같은 장소 같은 날짜의 퍼레이드인데 부활절 퍼레이드. 왼쪽에 사진의 그 빨간 점이 자동차고 나머지는 다 마차죠. 이제 왼쪽 사진 다 이제 그게 13년 뒤에 마차가 없어지고 다 자동차로 바뀐 그러한 이제 굉장히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많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13년 뒤를 어떻게 예측할지 모른다.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의 상상 속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뭐 특이점 얘기도 아까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이제는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과연 이렇게 마차가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들이 쓸모 없어지는 또는 박물관으로 가는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충격을 준 게 그 유명한 이제 알파고죠. 근데 알파고까지만 해도 뭐 바둑을 잘 두는데 그래서였죠. 저같이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되게 놀랍다,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놀랍다 하지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작년 11월에 챗 GPT가 발표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기대와 걱정 많은 걸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점점 더 현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활절 아침 1900년도에 부활절 아침에 말을 타고 퍼레이드를 했던 분들이 과연 13년 뒤에 그 말차들이 없어지리라는 걸 예상을 아마 대부분 못했을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기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시기를 미리 좀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어떻게 준비할까 해서 오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대 자본이 만들어가는 거대 글로벌 자본을 만들어가는 AI 플랫폼. 거대 글로벌 자본 하니까 굉장히 약간 혹시나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팩트를 얘기한 거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AI로 제가 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뭘 그려달라고 그랬냐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너무 책이 아주 많은 좋은 도서관에서 밤새서 공부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하는 그 아수겁, S컵의 제가 베타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렇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몇 개 그리는 중에 제일 그래도 쓸만한 건데, 챗 GPT가 그런 것 같아요. 1등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너무도 좋은 환경에서 돈 걱정 이런 걱정 없이 공부를 계속 하는데 밤새서 공부를 해요. 그 1등을 과연 누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챗 GPT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자본과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던지는 챗 GPT에 던지는 그 모든 질문들, 우리가 던져주는 모든 어떤 자료들 다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쫓아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GPT라는 오픈 AI가 사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지 몇 년 됐고, GPT라는 모델이 사람들한테 이런 게 되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둘리 귀여운 공룡이잖아요. 귀여운 공룡. 그래서 GPT 재밌다. 이거 뭔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챗 GPT가 나오면서 이게 둘리가 아니라 이거는 생태계를 잡아먹는,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은 아닌가, 어떤 생태계를 장악하는 티라노사우루스구나, 티렉스구나 라는 거를 많이들 좀 공감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둘리였는데 알고 보니 둘리가 아니라 티렉스였다. 앞으로 티렉스는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대 엄청나죠. 마소에서 오셨는데 너무 대단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 이걸 어떻게 계획했을까? 계획하셨나요, 혹시? 크리님. 안 계시는구나. 네. 자, 여기에서 엔비디아와도 또 굉장히 큰 협력 관계가 있죠. 이 연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연대가 엄청난 지금 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참고라기보다는 챗GPT가 코딩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혹시 챗GPT에 코딩 시켜보신 분 계세요?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 짜보라고 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 한번 시켜보세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코딩을 몰라도 한번 코딩 한번 해보라고 하면 코딩 굉장히 잘합니다. 챗GPT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이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이라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 깃허브의 소유주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이렇게 주로 했죠. 그래서 이 챗GPT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연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코드, 누구보다도 어떤 기업도 많은 코드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잘 뱉어내는 거고. 자, 그래서 뭐 구글, 메타, 아마존, 세일스포스 요즘 다들 당연히 이걸 쫓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같이 선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죠. 근데 이 거대 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물론 제가 여기 쓰지 않았지만 또 국내에서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제가 챗GPT를 나오면서 놀랐다기보다는 굉장히 인상적인 건 사실 그게 뭐 아시겠지만 뭐 몇 주 만에 뭐 사용자 100만 명 그리고 뭐 얼마 뒤에 막 1억 명 막 넘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미리 다 구축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투자와 인사이트와 돈, 뭐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단지 AI 뭐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넘어선 굉장히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좀 전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 생태계 플랫폼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뭐 도표인데 뭐 그렇죠. 애저도 아까 얘기하셨고 그리고 뭐 오픈AI와 통해서 여러 가지 거를 만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앱스토어 이런 걸 만들고 있고 뭐 API 뭐 여러 가지 프로덕트 다양하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큰 플랫폼 생태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이걸 하나하나 다 볼 수 없지만 이제 크게 챗GPT로 만들어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왼쪽은 라이프 체인징,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분야들을 그냥 나열을 했어요. 뭐 텍스트 제너레이션하고 텍스트 코렉션하고 교육, 그다음에 정보,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가상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것들. 오른쪽은 이제 실제 AI를 부스팅하는 거, AI의 산업, AI 분야, AI 기술을 더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게 더 발전이 될 것인가.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리스트해 놓은 그 자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챗GPT 플러긴이라고 이제 여기 그 전 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밑에 이건 조그맣게 여기 보면 저쪽에 오른쪽 아래 API라고 있는데 API를 넘어선 플러긴이라고 이제 아직 이제 뭐 많이 베타 공개인 상태인데 결국은 이 플러긴이라는 게 결국 앱스토어를 만들겠다는 우리가 지금 모바일 앱을 여러분이 쓰시려면 또는 내가 개발자, 내가 스타트업,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일반에게 쓰게 하려면 애플의 앱스토어에 올리든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든지 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내 스스로가 나도 앱스토어 만들래. 우리 회사도 앱스토어 만들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어떤 국내 기업도 자체적으로 앱스토어가 있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낮죠. AI 서비스 제품도 결국은 이 앱스토어에 올려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챗GPT 또는 나아가서 생성형 인공지능 거대 자본이 만들고 있는 플랫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챗GPT 실제로 그 플러그인에 올라가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다들 이제 올려야 돼요. 이제 여기 안 올리면 우리의 서비스는 도태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이제 스타트업 얘기입니다. 스타트업 얘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한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AI 스타트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다 얘기했었지만 지금 이제 각 여러 가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또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까라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다른 도표로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크림도 말씀하셨지만 AI라는 게 꼭 생성형 인공지능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노력인데 이걸 크게 나누는 건 뭐 발견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이런 다양한 그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분류 체계마다 스타트업들 또 회사들이 기업들이 나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성형 인공지능 얘기와 생성형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AI 지금 그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은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제가 생성을 했던 AI 양재허브에는 현재 100개 정도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또 그 입주는 하지 않아도 멤버십 기업, 멤버십이라고 해서 약 추가로 한 150개, 그래서 한 250개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큰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보다 훨씬 더 많죠. 네. 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제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런데 생성 인공지능이 이제 나왔고, 챗GPT, 거기다 제너레이티브 AI, 와, 플랫폼이 나오고, 앱스토어가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가장, 대중보다, 가장 그걸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는 곳들이 바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잘하려고 했던 거, 챗GPT가 많이 해결해버렸거든요.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을 만나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만나면 늘 물어봐요. 챗GPT의 영향이 뭐냐? 괜찮겠느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반말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을 물어본다는 거죠. 네. 굉장히 큰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이 우리 스타트업에 독일까 약일까? 독일까 약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을 따졌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 친한 후배가 굉장히 정말 훌륭한 친구이고, 친구가 그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바로 뭐 다양한 굉장히 전문적인 아티클을 넣으면 그걸 아주 이쁘게 요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다 어떻게 좀 숟가락 얹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챗GPT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떡하지? 정말 챗GPT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지금 해보신 분 있겠지만 아티클 던져주면 아주 잘 해줍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손을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러하게 직접적으로 챗GPT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특히 뭐 챗봇 이런 분들은 당장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바꿔야 돼요. 뭔가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내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좋은 영향이라는 거죠. 생성형 AI를 이제 조금 더 분류한 건데 뭐죠? 비주얼, 오디오, 그리고 텍스트, 그다음에 코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생성으로 이제 나눌 수 있고요.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미지, 오디오, 그리고 글, 그리고 이제 코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자, 이거는 세콰이어 캐피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 회사 중에 하나인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분류한 겁니다. 제너레이트 생성형 AI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스타트업들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베이스텐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분류를 또 한 겁니다. 제가 뭐 이 회사 얘기를 하나하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생성형 AI조차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사실 이 분류는 굳이 꼭 챗GPT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오픈 AI. 자체 오픈 AI도 스타트업 펀드를 만들어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스타트업 펀드로 이렇게 우리 이런 것들 투자하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보기에는 이거 다 보시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뭐인데 이건 이제 실리콘밸리 Y 컴비네이터 가장 초기 투자를 하는 Y 컴비네이터에서 우리의 생성형 AI의 투자 맵은 이런 거다, 로드맵 이런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생성형 AI 지금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생성형 AI에 대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또는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는 그러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22년 작년까지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 추세입니다. 보면 쫙 올라가고 있는데 2019년에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올라갔는데 이때가 바로 오픈 AI가 투자를 받은, 오픈 AI 투자 때문에 이렇게 확 올라간 거고, 어쨌든 그대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스타트업 회사 스타트업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오픈 AI 기업가치 높고, 그 다음에 무슨 허깅 페이스라고 쭉 이제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유니콘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기업 가치로. 이 표는 각각 생성형 AI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투자가 되느냐인데, 여기 보면 비주얼 있고, 저쪽은 생성형 인터페이스가 있고, 저건 이제 API, 텍스트 이렇게 이제 또 분야들이 세분화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성형 AI 시장이 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판이잖아요.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운동장으로 생각을 해요. 큰 운동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스타트업이 지금까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우리 현재 국내 스타트업들이 다는 아니고 사실 제가 많이 접한 스타트업들은 정말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스타트업보다는 그 전 단계 스타트업들을 많이 보는데 아직까지 동네 운동장이었어요. 노는 판이. 왜냐하면 아무도 큰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려고 했지만 정부는 큰 운동장을 못 만듭니다. 운동장만 만들지만 사람이 안 들어와요. 하지만 지금 이 거대 자본들이 만들고 있는, 글로벌 자본들이 만들고 있는 생성형 AI 판은 거대한 스테디움이라는 거죠. 월드컵 경기장도 훨씬 더 큰 동네 운동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빅리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플레이를 잘해도, 축구를 잘해도 운동장이 없으면, 빅리그가 없으면 저는 못합니다. 빅리그로 가야 되잖아요. 코리아에서 하다가 EPL 가야 되는 것처럼, 물론 우리도 큰 시장이지만, 자, 이제는 그러한 리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죠, 30분.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재앙.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어쨌든 그 판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에서 더 좋은 판에 나가면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생성형 인공지능인가? 왜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왜 그전에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 이전에는 이런 판이 못 만들어졌을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딥러닝은 생성 인공지능의 다른 면은 주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 그렇죠?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료 인공지능이다. 그럼 진단을 해야 되고,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주식, 투자, 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예측을 우리 잘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인공지능의 그 모델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그 수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100%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늘, 우리 90, 91, 95, 97 막 이래요. 하나 높이기 위해서, 0.1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하면서 높아가는 건데 문제는 100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벽한 인공지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예측에는 늘 오차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크리티컬한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쓰지만 늘 그게 완벽하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야, 완벽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 물론 우리가 챗GPT만 얘기하지만 그건 지금 뭐 버추얼 휴먼, 여러 가지 컨텐츠, 엔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뭐 버추얼 휴먼, 버추얼 셀럽인데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우리는 저거 안 쓸래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관대해요. 그래서 이 생성 인공지능이 이끄는 번역이 결국 새로운 플랫폼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서 우리라는 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어떤 새로운 걸 추구하고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이제 이것도 다른 기술 종속이 아니냐.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술을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뭐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종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미 너무나도 구글, 애플 다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앱스토어 다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이제는 AI까지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어요. 인공지능은 기술 싸움이었기 때문에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아주 대한민국도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또 다른 기술 종속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국내 큰 기업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부정한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러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거기서 우리가 큰 힘을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이상 관련 제차에 그래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어려웠습니다. 사업화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대중이 인공지능의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파고가 바둑을 잘 때는 그래 바둑 잘 둬서 오케이. 근데 나한테 뭐. 하지만 이제는 생성형 나한테 직접 생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가치를 인지해서 이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시기. 결국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업화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AI 스타트업의 정의가 예전에 AI 스타트업은 굉장히 어렵고 그냥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개발자, 연구자. 그분들은 그거 해야죠. 하지만 결국은 서비스라는 건 대중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야만 그 판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 인공지능의 이 의미, 정의, 또 AI 스타트업의 정의도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나. 결국 이제는 아이디어 싸움인 거죠. 어떻게 이 거대한 플랫폼을 내가 활용을 해서 거기서 내가 아이디어를 남들보다 앞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와 품질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시장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시장의 반대 개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와 품질이 아니라 관에서 인정하는 가치와 품질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의 매출이 일어나고 회사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에서 하는 큰 인공지능은 어떤 그 비전에 따라갈 수 없지만 이제는 정말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와 품질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챗GPT, AGI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늘 휴먼, 우리가 그 중간에 늘 고리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